경기도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막이 흐르고 있었죠. 정은숙은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과 슬픔이 만들어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네. 은숙은 작은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남편 정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러운 이별은 은숙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죠. 웃음도 희망도 심지어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은숙은 언제나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웃집 할머니들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인사 정도만 나눌 뿐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은숙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어머, 은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입구에서 만난 정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일찍 일어나서요. 혼자 사시는데 장 보기도 쉽지 않으시죠? 우리 며느리가 가끔 반찬 좀 해다 드린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해먹고 있어요. 은숙은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혼자서 잘 해먹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들어 식욕도 없고 대충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시장은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은숙은 평소처럼 채소 가게부터 들렀어요. 상추 한 단, 오이 2개, 당근 1개.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죠. 정육점에서는 닭가슴살 조금만 샀습니다. 예전에는 민호가 좋아하던 삼겹살도 자주 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정육점 아주머니의 말에 은숙은 쓸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시장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골판지 상자 안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크기로 보아 생후 2~3달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털은 순백색이었고 눈은 까만 구슬처럼 반짝였어요. 어머, 이 작은 게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은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주인다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은숙을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은숙의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누가 버린 건가 보네. 이런 작은 게.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혼자 사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아지의 맑은 눈빛을 보고 있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 얘야. 은숙은 결국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놀랍게도 강아지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은숙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따뜻한 체온이 은숙의 가슴에 전해졌고 오랜만에 느끼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숙은 강아지를 거실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털이 하얗고 복스럽게 생겼으니. 복실이는 어떨까? 복실이라고 부르자 강아지가 고개를 돌려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은숙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은숙은 복실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돋았어요. 복실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젓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이었어요. 복실이와 함께한 첫날 밤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은숙이 마련해준 담요 위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가끔 작은 콧고리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조차 은숙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집에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튿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복실이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 복실이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은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복실아. 은숙이 말을 걸자 복실이는 작은 소리로 응답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실이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걔가 내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람이 흥얼거리는 듯한 낮은 멜로디였습니다. 응? 지금 뭐라고 했니? 은숙은 귀를 기울였지만 복실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 상태였어요. 아마 자신이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며 은숙은 복실이에게 아침밥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숙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실이가 반겨주고 시장에 갈 때도 복실이를 생각하며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의 장난스러운 행동들을 보며 은숙은 자주 웃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복실이는 하루에 한두 번씩 그 특별한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이라고 생각했던 은숙도 점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멜로디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은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였어요. 그런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그런 은숙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숙은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어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은숙의 발치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실이가 고개를 들더니 또다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라랄라라 라라라라. 이번에는 멜로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은숙의 손이 바느질을 멈췄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딸 수진이를 재울 때 부르던 자장가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의 자장가를 따라 부를 리 없잖아요. 하지만 멜로디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민호가 부르던 그 자장가와 똑같았어요. 리듬도 높낮이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복실이는 자장가를 다 부르고 나서 은숙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지적이고 깊어 보이던지 은숙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복실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부르던 자장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거니?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은숙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맞아요. 그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민호가 부르던 자장가를 강아지가 흥얼거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 멜로디는 분명했습니다. 민호만이 알고 있던
그리고 민호만이 부르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여보, 설마 당신이 보낸 건 아니겠죠? 은숙은 침대 옆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또다시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더욱 감정을 담아서 말이에요. 은숙은 복실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강아지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민호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복실아, 너 도대체 누구니? 복실이는 은숙의 질문에 답하듯 다시 한번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은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실이가 그냥 우연히 만난 강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복실이와 자장가의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말이에요. 민호와 관련된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은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복실이의 자장가에 대한 의문은 은숙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며칠째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 작은 강아지가 그 자장가를 알고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복실아, 너 어디서 왔니? 정말 시장에서 버려진 거야? 은숙이 물어봐도 복실이는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실이는 유독 집안의 특정 장소들을 자주 찾아갔거든요. 특히 민호의 유품들이 있는 안방 구석을 좋아했습니다. 안방 구석에는 민호가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몇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젊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노래들을 녹음해 두곤 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녹음기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복실이는 그 고장난 녹음기 앞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냄새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던 은숙도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저기만 가니?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녹음기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했어요. 마치 그것이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숙은 복실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호도 생전에 그 녹음기를 참 아껴했거든요. 여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저걸로 음악을 들었는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복실이가 녹음기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녹음기의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장난 지 오래된 녹음기였는데 어떻게 다시 작동하는 걸까요? 복실이는 은숙을 보더니 앞발로 녹음기를 톡 쳤어요. 그 순간 테이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아, 자장가는 이렇게 불러야 잠든다니까. 은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려오다니요. 테이프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라랄라라 라라라라. 우리 수진이 좋아하는 자장가지. 이렇게 천천히 불러야 돼. 바로 복실이가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민호가 딸 수진이를 위해 녹음해둔 자장가였어요. 은숙은 이 테이프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민호가 언제 이런 걸 녹음해뒀을까요? 복실이는 테이프가 재생되는 동안 조용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테이프가 끝나자 복실이는 똑같은 멜로디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와 완전히 똑같은 리듬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은숙은 복실이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고장난 녹음기가 갑자기 작동하고 몰랐던 테이프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복실이는 그 자장가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복실아, 너 혹시 민호를 아니? 우리 여보를 만난 적이 있는 거야? 복실이는 은숙의 질문에 대답하듯 다시 한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녹음기 쪽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더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녹음기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른 테이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음악이 녹음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라벨이 붙지 않은 테이프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이것도 들어볼까? 테이프를 넣자 이번에는 민호와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 자장가 가르쳐 주세요. 복실이가 잠을 못 자요. 그래, 이렇게 불러봐. 라랄라라 라라라라. 은숙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분명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민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라는 이름도 나왔고요. 민호가 삼촌이라고? 그럼 조카가 있다는 뜻인가? 은숙은 알지 못했던 민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민호에게 조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는 늘 자신에게는 가족이 은숙과 수진뿐이라고 했었는데요. 복실이는 테이프가 재생되는 동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숙은 확신했어요. 복실이는 분명 민호와 인연이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는 은숙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숨기고 있던 게 뭐예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면이 있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복실이는 그런 은숙을 위로하듯 가까이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은숙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테이프에서 들려온 아이의 목소리는 은숙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민호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이, 그리고 복실이라는 이름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은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안방 벽장 앞에서 낑낑거리며 짖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던 복실이가 왜 갑자기 그러는 걸까요? 복실아, 왜 그래?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은숙이 벽장을 열어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민호의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계속해서 벽장 안쪽 깊숙한 곳을 향해 짖었어요.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여기에 뭔가 더 있는 건 아니겠지? 은숙은 민호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았던 벽장이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들을 다 꺼내고 나니 벽장 맨 뒤쪽에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상자가 있었나?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법 무거웠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서 거실로 가져왔어요. 복실이는 상자를 보자마자 흥분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보험증권, 통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험증권의 수혜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정수? 이게 누구지? 은숙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민호가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수혜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금액도 상당했어요. 왜 민호가 모르는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했을까요? 다음으로 꺼낸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은숙이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 양정수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기록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양정수가 누구길래?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말이에요. 마지막 송금 날짜는 민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몇 장의 사진 중에서 한 장이 은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지? 사진 속 민호는 은숙이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같이 보였거든요. 여성은 30대 정도로 보였고 아이는 10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야, 삼촌이 자장가 가르쳐 줄게. 2019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라는 이름, 그리고 삼촌이라는 호칭.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양정수인 건가? 그리고 이 여자는? 은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에게 이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숨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복실이는 은숙이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는데 마치 자신도 그 사진 속 사람들을 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자장가의 악보였습니다. 민호의 손글씨로 적힌 악보였어요. 제목은 정수를 위한 자장가였습니다. 복실이가 부르던 바로 그 멜로디였어요. 정수를 위한 자장가라고? 그럼 민호가 직접 만든 거였구나. 악보 옆에는 민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잠들지 못할 때 이 노래를 불러주면 금세 잠든다. 복실이도 이 노래를 좋아한다. 복실이라는 이름이 또 나왔어요. 은숙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복실이와 메모에 적힌 복실이가 같은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더욱 이상했어요. 복실이는 어떻게 은숙에게 왔을까요? 그날 밤 은숙은 발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험증권, 통장, 사진, 악보. 이 모든 것들이 양정수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복실이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숨기고 있던 게 이거였어요?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호가 바람을 피웠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복실이는 은숙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은숙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실아, 너는 알고 있지? 여보의 비밀을 말이야. 복실이는 은숙을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리운 사람들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복실이가 계속해서 벽장을 향해 짖는 바람에 은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듯이 복실이는 벽장 안쪽 깊숙한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숙은 손전등을 들고 벽장 안쪽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벽장의 뒤쪽 벽면을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어요. 마치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밀어보니 패널이 살짝 움직였어요. 더 세게 밀어보자 패널이 옆으로 밀려나면서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숨겨진 공간 안에는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가 이런 비밀 공간까지 만들어서 숨겨둔 것이 무엇일까요? 금고에는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숙은 어제 발견한 사진 뒷면에 적힌 2019를 입력했어요. 딸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복실이는 금고가 열리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금고 안에서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양정수라는 아이의 출생신고서였어요. 그런데 부모란을 보고 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정민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럴 수가. 은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민호에게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이영이라는 여성이 민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오빠, 정수가 오빠를 많이 그리워해요.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매일 조르거든요. 편지에서 이영이는 민호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다른 편지들을 읽어보니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영이는 민호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빠,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수 아빠는 정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정수에게는 오빠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가 없어져도 정수를 부탁드려요. 법적으로는 오빠가 아버지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 없을 거예요. 은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영희는 민호의 여동생이었고 미혼모가 되어 정수를 낳았어요. 아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영희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동생과 조카를 돕기 위해 법적으로 정수의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었어요. 그럼 여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안도감과 함께 서운함도 밀려왔어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금고에는 병원비 영수증들과 정수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복실이는 은숙이 편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이 고개를 들자 슬픈 듯이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복실이도 정수와 이영희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고 맨 밑에는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영희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정수와 복실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희야, 걱정하지 마. 정수는 내가 꼭 지킬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났어요. 정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복실이는 어떻게 시장에 버려져 있었을까? 민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정수와 복실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숙은 보험 증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혜자는 양정수였어요. 그렇다면 정수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아이를 제가 찾아볼게요. 복실이는 은숙의 말에 반응하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결심했어요. 양정수를 찾아서 민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은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수를 만나면서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복실이가 자신에게 온 진짜 이유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민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화가 났다가도 미안했다가 서운했다가도 자랑스러웠다가 했어요. 복실이는 은숙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가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무렵 은숙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은수가 미안해.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꿈속의 민호는 진짜 같았습니다. 은숙은 꿈인 줄 알면서도 민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정수 이야기를요.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 영희는 내 친동생이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헤어졌는데 몇 년 전에 다시 만났어. 민호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은숙은 꿈속에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는 혼자서 정수를 키우고 있었어. 정수 아빠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영희는 암 진단을 받았지. 나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럼 왜 나한테,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우리도 수진이 키우느라 힘들었잖아. 그리고 영희가 자존심이 세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걸 싫어했거든. 꿈속의 민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영희는 오랫동안 혼자 버티려고 했지만 병이 악화되면서 결국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민호는 법적으로 정수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의 아들이야. 내 조카야. 그런데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복실이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그건 정수가 보낸 거야.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정수 혼자 남게 됐거든. 복실이를 통해서 너한테 알리려고 했나 봐. 은숙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복실이가 은숙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꿈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복실아, 정말 정수가 너를 보낸 거야? 복실이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은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보험 증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정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야 했거든요. 주소지는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은숙은 복실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복실이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상점이 있었고 2층에 양정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은숙은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아이가 자란 모습이었어요. 누구세요? 정수야. 맞지? 나는 정민호 아저씨의 아내 정은숙이야. 정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실이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복실아, 어디 갔었어? 삼촌이 돌아가신 후로 너를 못 찾겠더라. 복실이는 정수를 보자마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뛰어갔어요.
정수는 복실이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삼촌 부인이세요? 삼촌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은숙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민호가 그렇게 아끼던 조카였구나 싶었어요. 그래, 정수야. 내 삼촌. 우리 남편이 너 이야기를 해줘서 왔어. 정수는 은숙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민호와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도 삼촌도 모두 떠나시고 혼자 남았거든요. 정수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어떻게 잃어버렸니?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 복실이가 계속 슬퍼했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찾아다녔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은숙은 복실이가 시장에서 발견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복실이가 자장가를 부르면서 민호의 존재를 알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요? 복실이가 삼촌의 자장가를 불렀다고요? 정수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삼촌이 복실이한테 자장가를 많이 불러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복실이는 그 자장가를 들으면 금세 잠들었어요. 은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정말로 민호와 정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정수야, 혹시 어려운 일은 없니? 삼촌이. 내 남편이 너를 많이 걱정했어.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요. 은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혼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요. 민호가 살아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정수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정수와의 만남 이후 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정수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복실이도 정수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어요. 복실아, 우리가 정수를 도와줘야겠어. 집에 도착한 은숙은 민호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보험 증서와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법 큰 금액이었어요. 민호가 정수를 위해 마련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여보가 준비해둔 게 이렇게 많은데 정수는 왜 모르고 있을까? 은숙은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민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정수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정수는 법적으로 민호의 아들이었지만 그런 사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숙은 다시 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남긴 모든 서류들을 가져갔어요. 정수에게 전해줘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정수는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은숙 같은 어른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정수야,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 은숙은 가져온 서류들을 정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그리고 출생신고서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내 삼촌이 너를 위해 준비해둔 거야. 내가 법적으로는 삼촌의 아들로 되어 있고 이 모든 게 내 것이야. 정수는 서류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민호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이렇게 많은 유산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거든요. 삼촌이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래. 내 삼촌은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너한테 말해주지 못한 거야.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이렇게까지 준비해줬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건 다 내 것이야. 내 삼촌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잖아. 은숙은 정수에게 보험금 수령 방법과 통장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도 조언해 줬습니다. 정수야, 이제 아르바이트만 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해봐. 대학에 가고 싶었다면서? 네.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이제 걱정 없어. 삼촌이 다 준비해뒀으니까. 정수는 은숙의 말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실이도 정수가 우는 모습을 보며 옆에 다가가서 머리를 비볐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걸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고마워할 건 없어. 이건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그때 정수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정수는 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니? 삼촌이 마지막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할머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은숙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제법 무거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은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거든요. 정수야, 이걸 언제 받았니? 삼촌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오셔서 이걸 주시면서 할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은숙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은숙아,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마 너에게 모든 걸 말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 거야. 정말 미안해. 영희와 정수 이야기를 너한테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 영희는 내 친동생이야. 어릴 때 헤어져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지. 정수는 내 조카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영희가 혼자서 키우기 어려워서 내가 도와준 거야.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처리했는데 이게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수는 정말 착한 아이야. 너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이 목걸이는 우리 결혼 20주년 때 너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건데 못 준 거야. 늦었지만 받아줘. 그리고 정수를 부탁해. 그 아이에게는 내가 유일한 가족이야. 사랑해, 은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편지였어요. 목걸이는 은숙이 좋아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정수야, 내 할머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내 삼촌이 우리를 이어준 거야. 정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은숙과 정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은숙은 오랜만에 가족을 돌보는 기쁨을 느꼈어요. 복실이는 두 사람을 이어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숙의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주말마다 은숙의 집을 찾아왔고 복실이는 그런 정수를 기다리며 매주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은숙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정수는 기쁜 얼굴로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민호가 남겨준 유산 덕분에 정수는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은숙도 정수의 합격 소식을 듣고 민호의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여보, 정수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당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매일 밤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민호가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정수와 함께 복실이의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복실이가 갑자기 한 곳에서 멈춰 섰어요. 바로 은숙이 복실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복실아,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지? 복실이는 은숙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도 그 멜로디를 듣고 함께 흥얼거렸어요. 할머니, 복실이가 정말 신기해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복실이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숙은 문득 민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고마움도, 그리움도 모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연 코너였어요. 은숙은 오랫동안 고민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주부 정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몇 달 전 시장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복실이에요. 평범해 보였던 복실이는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알려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은숙은 복실이와의 만남부터 민호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정수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편지에 담았어요. 물론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은 빼고 말이죠. 남편은 저 몰래 어려운 가족을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실이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만난 강아지가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진짜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희망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일주일 후 은숙의 사연이 라디오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은숙과 정수 그리고 복실이는 함께 라디오를 들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은숙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강아지가 어떻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DJ의 목소리에 이어 은숙의 사연이 읽혀졌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이야기가 라디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복실이라는 강아지가 은숙님과 정수님을 이어준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라디오가 끝난 후 정수가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겠어. 복실이도 기뻐할 거야.
복실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그리움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행복과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그 후로도 은숙과 정수, 복실이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수는 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은숙은 다시 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만끽했어요. 복실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행복해했습니다. 때로는 민호의 생전 모습이 그리웠지만 은숙은 이제 슬프지 않았어요. 민호가 남긴 사랑이 정수와 복실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숙은 민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수라는 좋은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요. 그리고 복실이도요.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복실이는 은숙의 말에 대답하듯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은숙은 확신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복실이와 함께 시작된 이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함께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잊고 지낸 어떤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작은 존재가 큰 진실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공감 꼭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을 담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